오늘 또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신영복 스님의 수필입니다. 비극은 그 아픔을 정직한 진실로 이끌어줍니다. 여기 사진에 어떤 여인의 동상이 있죠. 조선시대 가장 아마 인기가 있었던 문인입니다. 중국과 또 일본에까지 굉장히 인기를 떨쳤는데요. 흔한서른입니다. 흔한서른 여러분들 알다시피 규언가를 썼죠. 허균의 누나이기도 합니다. 허균 흔한서른 기념공원이 강릉에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가서 담은 사진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즐거움은 사라지는 재가 되지만 비극은 정직한 진실을 알게 합니다. 우리 즐겁다 즐겁다 이게 꼭 행복한 건 아닌 듯 합니다. 북한에 보면은 김정은 치하에서 많아서 우리 수령 하고 즐겁다 하고 이래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욕도 막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더 행복한 곳은 아닐 겁니다. 도움되는 국어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즐거움은 사라지는 재가 되지만 비극은 정직한 진실을 알게 합니다. 흔한서른 무덤에서 깨달은 삶의 가치입니다. 자, 신영복, 비극은 그 아픔을 정직한 진실로 이끌어줍니다. 해석. 세속적, 물질적 성공만을 가치 있게 보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성공하는 1%만 세상의 주인공은 아니니까요. 글쓴이는 자유분방한 삶을 살면서 시대의 한계에 도전했던 허균과 당대의 지배적 가치를 실현하여 질서의 정점에 오른 신사임당 이모자를 떠올린 뒤 이들과 흔한서른을 대비하여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흔한서른의 비극적 삶을 부각하면서 경쟁에 의한 성취와 쾌락만을 쫓는 현대사회의 비인간성을 문제 삼고 인간이 겪는 아픔과 고뇌를 직시함으로써 그것을 야기한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다가서야 함을 독자들에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안 바뀌면 서민들의 삶은 항상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부자들의 삶은 언제나 화려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글쓴이의 기행수필집 나무야 나무야에 실려 있으며 이런 것은 문제에 나올 리 없죠.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당신이라는 독자를 설정하여 서간문의 문체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이상의 산초여행과 같이 묶었겠죠. 여행지에서 견문과 역사에 관한 고찰을 통해 현대사회와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를 이끌어내고 있고요. 글쓴이는 허균, 신사임당과 율곡, 이, 흔한서른 등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유적을 탐방하고 이들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드러내는 한편 오늘날의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쟁을 통한 성취와 쾌락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비판하고 진정한 인간적 고뇌에 주목함으로써 시대의 모순에 맞서는 일에 동참할 것을 독자들에게 구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바이든이 우리나라로 온다 하는데 그냥 오겠습니까? 우크라이나 돈 돌라 이 말 하러 오는 거 아닙니까? 자, 작품 줄거리입니다. 오죽헌은 조선조 최대의 정치가이자 학자인 율곡 이이와 그를 길러낸 사임당의 영정이 있는 것으로 그것에는 공권적 미덕의 정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죽헌 가보면은 여러분 상당히 대단한 모자입니다. 엄마도 그렇지만 율곡 이이도 정성의 반열에 올랐으니까요. 또 학자이기도 하고요. 다음날 경기도 광주 지열리에 있는 흔한서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흔한서른의 무덤은 오죽헌에서 보지 못했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흔적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녀의 일생은 당시 봉건적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따른 불행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원가에서 여러분들 많이 배웠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봉건적인 흔적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흔한 서른의 무덤을 보며 역사의 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의 모순에 맞서서 진정한 인간적 고뇌를 형성하는 작업보다 바람직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욱한 안개 속에 어린 자식들의 두 무덤을 옆에서 지키며 쓸쓸하게 자리 잡은 흔한 서른의 무덤을 보고 역사의 진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한눈에 보입니다. 여정과 견문, 에일당의 여타. 에일당의 여타는 허균, 누실명, 양지바른 언덕과 시원한 바다가 있었습니다. 허균의 누실명과 양지바른 언덕과 시원한 바다가 있습니다. 누실명은 집 이름이죠. 오죽헌에서는 신사임당의 영정과 돌층계 위 드높은 문성사, 사당입니다. 사당. 그 율곡이를 모신 사당입니다. 오죽헌은 사당 아래쪽에 보면은 이이가 태어난 집이 있습니다. 검은 대나무가 있는 집이라고 오죽헌이죠. 강릉에 가보시면은 오죽헌과 그 다음에 허균 흔한설은 기념공원 꼭 가보십시오. 흔한설의 무덤은 봉건적 질곡의 흔적이, 질곡은 굉장히 힘든 삶이죠. 점철된 시비, 흔한설은이 두 아이와 함께 묻힌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럼 흔한설은은 여러분들 교훈가를 꼭 읽어봐야 되겠죠. 여정에 따라 장소들에 대한 감상과 인상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행지에서 생각한 인물입니다. 허균은 시대의 모순을 넘어 살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지만 회한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허균은 사실은 광해군 시절입니까? 그, 그 시절에 참 부정부패가 심했습니다. 흑인도 그렇지만 이첨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과거 시험에 선발할 때 자기 친척들을 선발했는데 흑인만 귀한 것 같습니다. 흑인은 또 어떤 점이 있냐면은 그 서울들과도 지냈고 뭐 기생들과도 지냈고 이랬잖아요. 이런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 희생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율곡과 신사임당은 결의의 사표다. 스승이라는 뜻이죠. 현모의 본보기로서 공건적 미덕의 정점에 오른 인물. 보다간에 율곡이는 5천원짜리입니까? 신사임당은 5만원짜리에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면 틀림없습니다. 자, 이 글에서 말하는 게 율곡과 신사임당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 사회의 현대사회의 어떤 모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안 서론은 봉건적 질곡 속에서 자기 시대를 고뇌하며 시대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흑인과 현안설은 흑인의 자유분방한 글, 현안설은이 뛰어난 이런 글들 참 대단하죠. 현안설은 흑인의 삶과 가문 이해하는 것 도움이 됩니다. 자, 제가 적어 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내용 구성입니다. 처음은 예일당 여터와 예일당 여터는 흑윤의 어떤 집이 있었던 자리고요. 오죽헌에서 떠올린 흑윤 율곡과 신사임당에 대한 생각입니다. 중간은 흔한설은의 생애와 시대의 모순에 맞선 인간적 고뇌에 주목하는 일의 중요성, 흔한설은의 생애를 바로 보자.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죠. 그참 흔한설은 무덤의 모습과 비극이 주는 것 같이 이 슬프죠. 내용이 상당히 슬픈데 그 비극은 그 아픔을 정직한 진실로 이끌어 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감상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블로그에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고요. 뭐 이웃과 공감할 것 없이 그냥 누구나 다 볼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파일 받으시면 물론 파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보도록 하고요. 이것도 상당히 좀 길죠. 자, 정리하기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할례는 수필이고 기행 수필이다. 여행 다니면서 쓴 글이잖아요. 교훈적이고 또 비판적이고 사색적이다. 자, 시대의 모순에 맞서는 삶의 가치. 의미가 있죠.
허균. 그래서 뭐 임금 이름 몰라도 허균은 누구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뭐 신사임당은 몰라도 또 흔한 설은 다 알고 있죠. 시대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진실한 삶의 중요성입니다. 자, 특징입니다. 여행 체험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쓴 글이고요. 여정에 따라 장소들은 내일땅에 더 오죽한 흔한 서른의 무덤, 이 장소들에 대한 감상과 인상을 감각적인 시각, 촉각, 후각, 총각, 청각, 미각, 공감각 등이 나타나겠죠. 드러내고 있고요. 자, 신사임당과 흔한서른의 대조적인 삶을 생각하며 시대의 모순을 외면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 발전을 막는 길이죠. 지금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하지만 기득권들이 자기 세력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 역사를 많은 것을 왜곡하고 바꾸어 왔죠. 또 서민들은 또 거기 따라갑니다. 신사임당은 봉건적 미덕의 정점이고 흔한 선언은 봉건적 한계에 부딪힌 비극적 삶입니다. 서로 대조가 되죠. 봉건제도의 한계에 부딪혀 비극적 삶을 살아야 했던 흔한 선언을 통해 현실의 모순에 맞서는 인간적 고뇌와 비판의식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위주로 생각하는 오늘의 세태를 비판합니다. 우리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흑윤도 흔한서른도 비극적 인생을 살았으니까 성공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 그들을 다 알고 있지만 그들이 주는 교훈은 잊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적, 인공적인 문화만 중시되어가는 오늘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흔한 선언의 삶과 오늘날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가 드러납니다. 역사적 인물들의 삶을 현대화하고 거기에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는 글쓴이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견문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 역사적 인물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드러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